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생존 서바이벌 오디션 극한 데뷔 야생돌입니다. 극한 데뷔 야생돌. 이 순간부터는 순위가 곧 생존입니다. 최종 14인에 들지 못하면 야생돌로서의 도전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야생돌의 미션은 3개의 체력 영역과 4개의 실력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지구력 파트를 맡게 될 거고요. 지구력이요? 저기 이제 또 뒤쪽 지구력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빠르다! 엄청 빠르다! 어머, 부딪혔어. 와, 20호. 이제 실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본 게임이죠. 이제 노래 평가할 곳이에요. 괜찮은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걸. 우리 자신 있게 하면 훨씬 좋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ow, baby, 이렇게만. 맥스 피치가 본인의 거의 한계점이었던 것 같긴 해요. 진지해집니다. 확실히 이게 실력적으로 가니까. 해보겠습니다. 주한 씨. 네. One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 ever known. But I'll forever live by you. Ooh.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호흡 같은 것도 되게 매력 있고. 감사합니다. 숨도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댄스 실력뿐만이 아니라 표현력, 춤으로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프리스타일 자기소개는 처음 해보고 아는 노래 나오면 무조건 나가야겠다 했는데 실제로 규현이. 카메라를 저 와중에서 1등은 30번 이재혁. 단 14인 만에 야생돌 데뷔조로 살아남게 됩니다. 1위 김주한. 마지막 한 명입니다. 마지막 한 명. 14등 어떡해. 노윤호. 다행이다. 최종 14인의 데뷔조가 이제 결정됐습니다. 극한 데뷔 야생돌은 국내 최초 야생에서 펼쳐지는 생존 서바이벌 오디션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총 45명의 지원자들이 최고의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체력과 실력, 또 숨겨진 가능성을 모두 평가받으면서 극한의 데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극한 데뷔 야생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설정이나 예고편만 보면 굉장히 독하고 잔인한 오디션일 것 같아 보이잖아요. 문명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야생으로 지원자들 다 데리고 가서 극한의 경쟁을 시킨다. 이런 첫인상과 달리 막상 본편의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물은 생각보다 저자극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들이 지원자들을 불필요하게 모욕한다라거나 이래가지고 되겠어라고 질책을 한달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 소위 얘기하는 악마의 편집도 본편에 들어가면 거의 안 나와요. 파격적인 컨셉하고 프로그램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극보다는 어쨌건 이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하는데 근데도 동시에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당위를 증명하지 못한 이 야생 컨셉하고 저자극 기조가 서로 시너지가 안 나고 오히려 충돌하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독이 된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첫 회만 봐서는 이 프로그램의 명확한 어떤 컨셉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좀 이 프로그램의 정체는 뭔지 혼란스러웠는데 그나마 이제 2회 중반부터 실력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 방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평가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아이돌 오디션에서 항상 했던 어떤 K-팝 아이돌 커버 미션 이것을 계속 조합을 달리해서 반복하는 수준의 그런 미션을 약간 벗어나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표현력과 창의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이제 체력 테스트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참가자들이 실력 테스트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낼 때 반전! 저런 캐릭터였어요? 이럴 수가 있나? 뭐야? 좀 놀랍기도 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좀 처음부터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오디션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극한 데뷔 야생돌은 야생이라는 이제 컨셉을 가져와서 차별성을 꾀했는데 이 야생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설정을 위해서 아이돌 지망생들이 오디션 현장을 무대가 아닌 이렇게 돌이 구르는 흙밭으로 옮겨오고 그들이 수행하는 미션 같은 경우에도 체력 위주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돌 지망생들이 굉장히 땀범벅이 되고 얼굴이 또 벌겋게 익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돌 산업이라 함은 판타지를 파는 산업이잖아요. 이 팬들은 아이돌로부터 자신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고 또 아이돌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난 뒤에야 어떤 망가지는 모습이라던가 인간적인 면모들을 그제서야 매력으로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아이돌로 데뷔를 이뤄내겠다라는 대명제를 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의 차별성에만 몰두한 채 정작 아이돌을 지망하는 참가자들의 매력을 발굴하는 것에는 좀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45인의 K-팝 아이돌 지원자들은 생존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종 7인만이 데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지원자들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갔던 지원자는 누구였을까요? 눈여겨보고 있는 출연자는 24호 서성혁 참가자거든요. 근력평가에서 스톤 푸시업 110회를 하면서 끈기를 보여줬어요. 48. 오, 간다. 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개만 더. 하나. 하나 더. 20개만 더 하자. 20개만 더 하자. 대단합니다. 수완 보컬 평가에서도 미성을 보여주면서 아이돌로서의 자질을 보였고 팀 미션을 하는 이 와중에도 리더로서 팀원들을 이끌면서 굉장히 강한 팀워크를 보여줘서 마음으로 약간 응원하고 있는 출연자인데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이름을 알렸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위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돌로서 갖고 있는 기본 실력을 보여주면서 순위 급상승을 해서 기적의 연습생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이렇게 여러 번의 기회를 거쳤을 때 끈기가 있으며 기본을 잘 닦은 출연자가 언젠가는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성혁 지원자가 그런 면에서 약간 눈길을 모으고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29호 윤준엽 지원자가 약간 눈길을 모으는데요. 나는 이제 모험을 떠난다. 그래서 다양한 걸 해보면 좋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또 약간 색달랐어요. 특히 이제 4회 마지막에 팀을 트레이드하게 되면서 윤준엽 도전자는 새로운 팀에 가면 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팀으로 옮기고 그 팀에서도 열심히 적응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새벽 내 모습을 보고 울어 달라지고 싶어 이젠 달라지고 싶어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33호 이창선 참가자가 초반부터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체력 미션에서 이미 조별 1위를 하면서 이름표를 얻었고 어깨가 막 그 뒤에 댄스 영역에서도 또 1위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거기에 또 MC 성규를 닮은 외모로 사실 초반부터 이미지를 확실히 한 덕분에 MC들의 주목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원샷을 누릴 기회도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참가자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매력이 되게 만개했던 순간은 팀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K-팝 커버 댄스라는 그 미션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팀원들을 또 독려하면서 그 와중에 팀원이 낸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결국에 많은 멤버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미션 1위를 읽어냈거든요.
또 팀 트레이드 순간에도 누구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전략적인 판단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댄스 미션들이 일단 빠져버렸으니까 다음 미션들이 우리가 우세를 가져갈 걸 보장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거기서 더 좋은 점수 얻으면 좋을 수는 있고 개인으로 봤을 때 나쁜 조건은 아니야. 아, 이 친구 정말 리더감이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34호 임주환 참가자가 제일 눈에 띄는데 임주환 씨가 이 방송에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오디션으로서 어떤 긴장감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력 테스트에서 갑자기 보컬과 비주얼 부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단숨에 2관왕을 차지하고 그 데뷔조 선발전 1위를 최종적으로 거머쥐게 돼요. 임주환. 근데 팀워크 미션으로 팀도 꼴찌를 하게 되고 개인 순위에서도 또 꼴찌를 하게 돼요. 임주환 씨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지원자가 있을 때 이제 좀 흥미롭고 눈길을 잡아 끌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임주환 씨가 이제 팀 트레이드를 할 때 본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명찰을 떼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모두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준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제작진도 이 참가자의 어떤 씬 스틸러적 면모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극한 데뷔 야생돌에는 45인의 야생돌 외에도 김종국, 차태현, 이선빈 씨 등 지원자들의 성장사를 함께 지켜보는 진행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타이거 JK와 리아킴, 김성규 씨 등 다양한 스타들이 트레이너로 합류해서 지원자들의 성장을 직접 돕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역할을 한 출연자가 있다면요. 패널 구성이라고 한다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말을 하는 그런 관찰자가 있고 지원자들을 지도해주는 이제 프로라고 하는 트레이너의 역할이 있는데 관찰자와 트레이너를 동시에 하는 그런 패널에게 약간 눈길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김성규 씨가 이 프로그램에는 최적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접 지원자들을 만나면서 보컬 지도도 해주고 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노래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이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또한 이제 커버 댄스 미션에서는 선배로서 댄스 조언도 해주고 위에서부터야. 위에서부터야. 그리고 올리고 같이 몸이랑 같이. 또 스튜디오에서는 특유의 약간 시크한 유머와 진지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팀 미션이잖아요. 팀 미션이기 때문에 큰 틀을 잡아서 뭔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리더로서 저보다 낫네요, 장선 씨가.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확실히 저보다 더한 리더인 것 같아요. 약간 재미있는 유머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관찰자들에 비해서 약간 3배 몫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관찰자라는 건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의 멘토나 마스터, 심사위원하고는 달리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약간 해설을 해주고 시청자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약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지금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이선빈 씨나 이현희 씨 같은 여성 관찰자들은 아이돌 산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많이 하지 못하고 관중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터 보시라고요. 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다른 관찰자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라는 것, 그 부분이 조금 불균형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다양한 역할이 부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리아킴 트레이너의 그 방식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심사위원을 그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나마 이 참가자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면 참가자들이 이 땡볕 아래에서 춤을 추고 연습을 하잖아요. 이 리아킴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도 같이 땡볕 아래에서 이들을 독려하고 또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시간으로 살이 타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지원자가 혼자서 춤을 출 때까지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독려해 주더라고요. 저도 리아킴이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평가하러 온 사람이지만 굉장히 성의 있게 지도하고 기다려준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41번 참가자가 맨 마지막까지 남았을 때 리아킴이 그러죠. 그냥 개인 레슨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예. 영광입니다. 정말로 옆에 서서 실제로 춤선을 잡아주고 동작 박자를 잡아주고 성의 있게 지도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잘할 자신 있나요? 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통과!
설령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춤선을 점검을 받았고 레슨을 받았다라는 귀한 기억을 가지고 다른 도전을 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멘토다라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본격적으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극한 대비 야생돌에서는 근력, 유연성, 지구력을 알아보는 체력 테스트, 그리고 보컬, 랩, 댄스, 비주얼적인 능력을 살펴보는 실력 테스트가 펼쳐졌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기존 아이돌 오디션의 어떤 정형화된 문법에서 벗어나겠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작진의 이 같은 기획 의도가 사실은 야생에서의 체력 테스트보다는 저는 실력 테스트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오차없이 잘 수행하는가 여기보다는 다소 어떤 실수나 아니면 이제 좀 어설픈 면이 있더라도 그 참가자들의 어떤 잠재력과 표현력이 좀 독특한 어떤 유니크함이 있으면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에 깊게 남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실력 테스트의 비주얼 항목이 있잖아요. 비주얼 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 야생의 공간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테스트를 담당했던 비주얼 프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발전 가능성과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눈, 코, 입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돌이 되기 위한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특히 잠재력,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돋보이는 참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현우가 갑자기 사다리를 어디선가 들고 와가지고 노을. 빛 너무 예뻐요. 아이고야. 좋은데요? 그렇죠. C조 비주얼 영역 1등은 39호님. 와우! 사다리맨! 그런 장면들이 좀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어떤 의외의 끼를 발견하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극한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포맷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한 대비 야생돌의 규칙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선호표를 떼고 중도 포기해도 됩니다. 중도 포기 가능.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23호 백중은 지원자가 중도 포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이 백중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비주 유연성 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름은 이미 알린 상태였는데 체력 평가를 하면서 부상을 입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다쳐버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그냥 머릿속이 멍해졌던 것 같아요. 뭔가를 다 끝마쳐보지도 못하고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할까. 그가 중도 포기하는 과정을 부끄럽거나 부족한 것처럼 묘사하지 않은 점은 저는 이 프로그램의 약간 긍정적인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에게는 한 번의 기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몸과 마음을 아껴서 최선의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 오디션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만둬야 할 때는 그만두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일맥상통하는 장면을 좀 짚어왔어요. 저는 그 추가 합격자를 뽑았던 장면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실력 순으로 위에 14명을 뽑고 이제 나머지 30명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야? 부가 생존자가 44일 내 자체 투표로 결정됩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좀 더 간절한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2명이 동점입니다. 박주원, 윤재찬 축하합니다. 최종 14명이 못 든 이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서 투표를 통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16명이 지금 최종 데뷔조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은 내가 데뷔가 절박한 만큼
저 친구도 정말 절박하겠다. 저 사람은 기회를 한 번쯤 더 얻어도 되지 않을까라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참가자들이라는 것,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2명을 새로 뽑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보여줬더라면,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추천을 했는지 인간적인 매력도 더 담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여기서 탈락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걸 시청자들에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아쉬운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극한 derby 야생돌은 리얼 야생 환경에서 펼쳐진 오디션이라는 파격적인 포맷으로 눈길을 끌며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시청률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생돌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오디션으로서의 성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오디션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서사거든요. 나의 원픽을 결정하게 될 때 그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라든지 서사 같은 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런 점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너무 활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이 출연자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서사를 부여하고 정말 성장에 집중하겠다면 그 성장의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디션이 성공을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내 픽이라고 하는 내가 응원하는 참가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참가자들 개개를 잘 보여주고 그들의 매력을 돋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약간 반대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돌은 어느 정도의 판타지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식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날 것을 보여주니까 아이돌의 본연과 멀어지고 약간 화제성에서 멀어진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16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뭐 부가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음악 중심에 내보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서 조금 더 바이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생이라는 이 새로운 콘셉트가 그것을 강화시키는 구성으로 프로그램 자체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정작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아이돌을 꿈꾸는 이들을 빛나게 하는 것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무대도 아닌 야외 현장에서 안무 연습을 하고 비까지 맞고 청춘 아니겠습니까? 넘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K-팝 커버 댄스 같은 경우는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이 계속 바이럴을 타고 회자가 되면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해당 아이돌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이 K-팝 커버 댄스의 요소는 그냥 춤을 따라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스타일링과 무대, 조명, 음향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 아이돌 지망생들이라는 이 주체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그냥 돌바닥에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는 바이럴 영상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는 이 아이돌로 가는 길에 이 지망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장치들을 마련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16인의 지원자들이 데뷔조로 뽑힌 가운데 최종 멤버 7인에 들기 위한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데뷔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참가자들의 데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